단 2개의 단어 때문에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하루아침에 해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 논평을 냈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커피 거인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버디워크라는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안에는 날짜별로 특정 텀블러 라인을 집중 홍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5월 18일에 배정된 것이 탱크 시리즈였습니다. 스타벅스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는 탱크데이라는 행사명과 5월 18일이라는 날짜가 나란히 표기됐습니다. 홍보 이미지 한켠에는 책상의 탁이라는 카피가 함께 실렸죠. 5월 18일이라는 특별한 날짜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마케터 입장에서 이 조합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텀블러를 탱크에 빗대고 책상에 내려놓는 묵직한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뿐이니까요. 그러나 5월 18일과 연결하는 순간 맥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헉하고 1987년 1월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사망 경위를 당국이 은폐하면서 내놓은 바로 그 발언입니다. 영화 1987에서도 재현된 이 장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공권력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가장 잔인한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스타벅스의 카피를 마주한 순간 소비자의 뇌 속에서 이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짧은 카피 하나가 38년 전의 트라우마를 소환한 것입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선언이 쏟아졌고 신세계그룹은 당일 오후 손정현 SCK 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동시에 임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에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행사명,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 그리고 5월 18일이라는 날짜,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놓으면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미지 안에 동시에 배치되는 순간 소비자의 뇌 속에서 전혀 다른 회로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맥락이 개입하면 탱크는 1980년 광주를 짓밟았던 계엄군의 장갑차를 소환합니다. 책상의 탁은 앞서 언급한 그 발언과 직결됩니다. 날짜 하나가 평범한 마케팅 카피를 역사적 비극의 조각으로 변환시켜버린 것입니다. 마케터는 제품의 속성을 팔려 했지만 소비자의 뇌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퍼즐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맥락 효과의 전형적인 실패입니다. 메시지의 의미는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의 맥락이 완성한다는 것, 이번 사태가 그것을 가장 잔혹하게 증명했습니다. 대중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부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된 조롱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과거 자신의 SNS에 잇따라 게시한 멸공 발언이 그것입니다. 당시 발언은 개인 의견의 수준을 넘어 신세계그룹 전체를 이념 갈등의 진원지로 만들었고 스타벅스를 둘러싼 불매 구매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례적인 진영 충돌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 치명적인 낙인을 남겼습니다. 신세계 브랜드 전체에 이념적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때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와 박종철 사건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조합이 등장하자 여론은 실수라는 해석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 마케팅 실수를 미필적 고의처럼 읽히게 만든 것입니다. 낙인 효과는 이처럼 개별 사건을 맥락 속에서 증폭시키고 기업의 실수를 의도로 둔갑시킵니다. 사건 다음 날인 19일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직접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5월 18일은 역사적,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히며 희생자와 유족,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자회사의 실수가 시애틀 본사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로컬의 치명적 실수가 글로벌 브랜드 전체를 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신세계그룹이 왜 사과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사고 당일 동시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는지 이해가 됩니다. 신세계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불매운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론의 화살이 스타벅스를 넘어
멸공 논란의 당사자인 정용진 회장 개인에게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 회장의 이념 성향이 기업 문화를 오염시켰다는 서사가 굳어지면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등 그룹 전체가 이념 전쟁의 무대로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그룹 수뇌부는 책임자 카드를 즉각 소각함으로써 방화벽을 쳤습니다. 그러나 불은 이미 번져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19일 정용진 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과문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 사이에 CEO가 해임됐고 미국 본사가 움직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현대 경영 환경에서 역사적, 사회적 감수성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너리스크와 브랜드의 과거 그리고 시점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폭발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맥락을 읽지 못하는 메시지는 소비자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겨누는 흉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지영입니다.